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폐지법이 등장이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연장하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실은 뭐 진영으로 보면 박대출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가까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게 오랜 생각이다. 한동훈 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자라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사라진 듯한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전투표를 제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뭐 하루나 이틀 연장해서 할지, 아니면 뭐 과거 2010년 지방선거에 있었던 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할지.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는 이제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제 본인 주소지가 아닌 데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리 신고를 받고 하는 사전투표 형식을 치를지, 어떤 형식을 치를지는 사실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전투표가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그 사전투표가 또 본투표일 간에 한 3, 4일간의 그 시간 간격이 있어서 약간 여론이라든가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사전투표가 있음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긍정적인 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제도를 택할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해야죠. 다만 중요한 거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부재자 투표든 관리 부실 이번에 문제였던 거지,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번 선관위 사태도 사전투표에서의 문제보다는 본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또 이제 다 투표 끝내고 개표가 끝난 거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어떤 제도를 택하고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선관위가 부실인 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결을 하거든요.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법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기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과연 이게 능사일지, 그건 의문입니다. 김무식 교수님, 예. 한동훈 의원도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개파 초월해서 같이 예. 무게를 실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대화 나눌 때도 그런 것들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는 이제는 폐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던 것은 이제 참정권을 가진, 그러니까 국민 주권자로서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대부분 열어주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를 제고시키자는 건데, 지금 사전투표가 본투표일 5일 전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치학 일반 원리로도 주권의 동시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5일간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5일 전 금요일 날 투표하신 분들의 이 주권과 본투표 날 5일 뒤에 본투표 날 투표하신 분들의 주권자들의 이 괴리가 생기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권의 동시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같은 날 이틀을 연속하는 게 좀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다만 사전투표 취지가 본래 있었던 투표율 제고, 그리고 손쉽고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과거에 부재자 투표가 다 있었거든요. 군인들이나 그다음에 선원들이나 아니면 출장을 갈 분들은 미리 부재자 투표를 신고해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제대로 저는 그 사전 투표제도를 보완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충분히 이틀 동안 이 사전 투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투표를 이틀 했을 때는 바뀔 게 뭐가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본투표 날 지정된 투표소에만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본투표 이틀로 하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전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충분히 시스템은 가능하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음모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취지는 살리면서 그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을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참에 아까 양태정 변호사 말했지만 입법권자의 저는 결단이기 때문에 이참에 선관위의 전면적인 해체 수술 정도까지 포함해서 이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나날이 낮아져가는 투표율,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것이 고안이 됐고, 지금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여러 가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투표 요일을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말과 같이 연계돼서 하면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갈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토요일 날 쉬지 않을 때는 목요일 날 했다가 이제 토요일 날도 쉬니까 이제 수요일 날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제는 그러면 수요일 날 뭐 할 수 없는 사람, 실제로 휴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로 해서 사전투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다양한 자신의 삶의 양식에 따라서 가장 이렇게 투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가 고안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투표일을 이틀로 하면 애초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해외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말이나 월화 같은 경우를 휴가를 내서 아예 그냥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전투표 제도를 만든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 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까지를 다 사실 감안해서 사전투표 제도란 것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시성 얘기나 우리 김규식 시장님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5일 전, 투표일 5일 전에 어떤 의사표시와 본 당일의 의사표시가 혹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게 토론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사전투표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내가 굉장히 그 확고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떤 한이 있어 이 사람을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오히려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하지만 투표율 제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로 고안된 것이 지금 현재의 제도이고, 그래서 어떤 정당이 사전투표 제도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계산해서 이거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혹시나 그런 면이 있다면 그거는 배제하고 차분히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이 이 박태출 의원의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린 건데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견지구들도 벌써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그 양반이 처음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더니 막 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은데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도 몇 가지 사과해야 될 점도 있고요.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복당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네. 한동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다들 의견이 지금은 아니다. 좀 예. 1년 정도는 좀 봐야 된다. 1년 정도. 그리고 1년 정도의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도 한번 생활하면서 부딪혀 봐야 된다 하는 의견이더라고, 대체적으로. 견제구두로 해석되고 있는데 왜 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내의 어떤 이 징계, 장동혁 대표의 제명에 대한 판단을 부산 북구, 부산 이 보수세가 강한 부산 유권자들에게 한동훈 의원이 묻고서 선택을 받은 건데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대식 의원은 심지어 기간까지 얘기했어요. 1년은 복당 금지. 제가 볼 때는 그 부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들의 그 선택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관계를 보면 장동혁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내 의원들과의 관계가 참 이게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복잡한 감정이 덩어리가 있는 것 축적돼 같습니다. 축적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현재부터 미래까지 어떤 경쟁 구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예전에 연애를 할 때 보면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좀 묵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전화를 해야지. 아 그래 오빠 이러지. 다음 날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능력치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나 측근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니면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본인이 충분히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한테는 한동훈이 있구나. 그리고 총선이란 현실이 다가왔을 때 네.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 손목시계를 안 찹니다. 근데 손목시계를 차다가 안 차면 허전해요. 그러니까 부존재를 통해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저럴수록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본인의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저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절묘한 비유를 주셨는데 양팀 변호사님.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 쪽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저는 이쪽 저쪽 다 취재하거든요. 그 주류 쪽과 친한계 의원들 다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따 민주당 얘기할 때도 양쪽 다 취재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선택을 받았으니 복당은 안 된다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그 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뿐이다.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저는 뭐 김경대 의원님 비유가 굉장히 저는 이게 재밌게 다가왔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연애할 때 싸우고 헤어지자 그러면은 바로 싹싹 빌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편이라서 요즘도 자주 그러시죠? 그건 전수미 변호사님께. 그건 뭐 늘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늘 노코멘트 하겠답니다. 제가 그래서 연애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그 사실 부산 북가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최소한 뭐 부산 시민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상의 면죄부 내지는 용인을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맞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그 나왔던 분들 특히 뭐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세해가 또 형성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견제라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일부 뭐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매듭을 짓고 풀고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야지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글쎄 제가 왜 국민의힘을 위한 발언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복당인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길게 전해드렸습니다.